지금 바보라 하는 거야? 자, 36, 37 갈게요. 오른쪽 공간 활용하시면 돼요. 오른쪽 공간. 자, 36에서 37 순서 문제야. 순서 문제 푸는 법. 자, 순서 문제는 반드시 연결고리가 되는 단서가 있어요. 연결고리 단서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서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총 3가지. 단서 1. 연결사. 자, 연결사는 보통 어떤 구조야? 여기 연결사 나오고 콤마 찍히고 주어 동사 나오지? 여기 들어가는 게 단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단서 2. 지시어. 우리 아까 지시어 여러 개 있었지? this, that, those, these, 그 다음에 such, 그 다음에 the very 이렇게 적어놓고 such는 뜻이 뭐야 얘들아? 그런, 그렇지. 그런. the very는 뜻이 뭐게? the very 명사. 뭐라고? 누가 말했는데? 예지가 말했나? 바로 그. 누가 말했지? 예지 말했지? 바로 그. 바로 그 남자 할 때. the very man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앞에 있던 애를 다시 받는 거야. 앞에 이 명사를. 그쵸? 그래서 뒤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서 3. 대명사. 대명사 뭐 he, she, it, they 요 종류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요 they. they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된다는 거 명심해야 돼. 사물도. 그리고 반드시 복수여야 돼. 최소 2개 이상. 개념 이상이 나와야 돼. 하나만 나오고 they 이렇게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순서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이 연결사를 찾아야 되는구나. 지시어를 찾아야 되는구나. 대명사를 찾아야 되는구나를 보시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오로지 해석으로만 풀어야 되거든. 그 해석으로만 풀 때 전체적인 글의 흐름 구성이 보통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글의 흐름, 구성, 팁. 일단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어언 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더 명사가 나오거나 such 명사가 나온다. 근데 얘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아. 더는 그냥 처음 나오는 것도 우리가 더 명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명사는 일단 약간 빼두시고 such나 아니면 this, that 이런 거 나오면은 반드시 such 명사 플러스 지시어 명사. 모든 지시어 종류들은 앞에 명사 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걔 뒤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2번째, 풀네임 또는 최초로 소개하는 표현이고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축약형으로서 예를 들면 이니셜로 쓴다던가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다 풀네임으로 다 써. 그러다가 뒤에는 이니셜로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 최은서라고 처음에 해놔. 그럼 그 뒤에는 뭐라고 해? 은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름의 일부만. 그러다가 이제 이름도 쓰기 귀찮아? 그럼 뭐가 돼? she, he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째. 제가 아까 꼭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요. is limited 나오고 그 밑에 limitation 이렇게 명사형으로 나왔지?
동사 또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도 동사 취급해요. 비동사가 그냥 뭐뭐이다, 뭐뭐 하다니까 형용사까지 하면 동사 취급이 되는 거야. 얘네가 먼저 나오면 뒤에 항상 명사로 받는다. 그럼 제가 예시를 적어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적고. 자, is possible이니까 가능하다지. 그럼 가능하다의 명사형이 뭐야, 얘들아? 가능성이잖아. 그래서 이러한 뭘 고민해? 가능성, this possibility. possibility라는 단어가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결정한다. 그럼 결정하다의 명사형은 뭐야? 결정, decision. 그래서 his decision 이렇게. 그는 선택했다. 그 다음에 his choice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규칙도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4번 몇 번까지 쓸 거냐면 6번까지 쓸 거야. 한 몇 줄 남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줄 남았어. 7줄 남았어? 왜 너무 공간 많이 썼어? 잠깐만. 거기 썼어? 여기나? 앞에 써야 되는데. 나중에 옮겨 써라. 꼭 옮겨 써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시간 흐름을 반드시 지켜요. 과거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현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 나오겠죠. 그래서 글이 전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섞여 있다? 그러면 이 순서 무조건 기억하면 돼. 그리고 미래는 거의 항상 끝에 나와요. 대부분이. 그 다음에 5번. 5번이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야. 근데 제일 어려워. 왜냐면 해석 다 해야 돼서. 같은 소재, 같은 내용, 같은 논지. 장점 계속 말했는데 갑자기 단점 말할 수 있어? 안 돼. 그쵸? 그런 거. 만약에 단점을 말할 거면 뭐가 있어야 돼? 연결사, however 이런 거 있지? 그것처럼 같은 내용끼리 묶인다. 그다음 마지막 6번.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자, 문제. 갈등 상황이 나와. 처음에. 그럼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고 해결책이 곧 주제라고 했어요. 대입학 같은 거 풀 때.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념이나 상식이 나온다. 그럼 그 뒤에 반드시 반박이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나오면 답변이 나와. 그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문이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문이 질문으로 끝나면 뭐였게? 여름방학 때서 반주제, 반문이라고 했어요. 반대로 물어보는 거야. 반주제다. 잘 안 나오지만 알아두시면 좋다. 그러면은 연습 문제 저랑 하나 같이 하시고 몇 쪽 펴시냐면 20쪽. 딱 2개만 할 거야, 얘들아. 20쪽 펴보세요. 자, 일단은 자, 순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얘부터 먼저 보지 마시고 A, B, C의 첫 문장을 봐봐. 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자, A에 뭐가 눈에 띄어?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중에 연결사 눈에 띄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A에서는 연결사가 힌트겠구나. 자, B랑 C는 어때, 얘들아? 눈에 띄는 게 있어? 아니면 없어?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같은 내용끼리 묶어야 돼. 같은 내용이 뭔지 해석으로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주어진 문장은 해석을 먼저 해드릴게요. A, B, C를 보면서 해보자. 주어진 문장 A, B, C 이렇게 나눌 거고 얘는 혹시 공간 있어? 없으면 포스트잇 주게. 있어? 괜찮아? 자, 주어진 문장 보면 문화는 작동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버돌 소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덜 인지하는 방식이야. less cognizant가 인지하는 이거든. 그러면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반대야? 반대야. 그치? 그러면 제가 위에다가 미리 써볼게요. 자, 이 글의 소재는 파란색으로 형광펜 칠게. 이 글의 소재. 소재는 문화지. 얘는 파란색 형광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식한다랑 무의식한다가 이렇게 서로 대치되고 있지. 그러면 의식하는 거는 노란색 형광펜 칠 거야. 그 다음에 무의식은 회색깔로 할게요. 여기선 주제 반주제가 아니야. 그러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논의한다. 얘가 의식인 거고. 덜 인지한다. 얘가 무의식인 거네.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문화는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작동하는구나. 그쵸? 의식, 무의식이 합쳐진 거야. 문화가 작동할 때는. 그러면 A, B, C를 풀어보세요, 한번. 스스로 자기의 단서를 또 찾아보면서 순서 배열 풀어보세요. 얘들아, 순서 배열은, 그러니까 해석에 너무 꽂히지 말고 흐름을 봐봐, 흐름을. 크게 봐봐, 크게. 해석 안 되는 건 일단 제껴도 괜찮아요. 접속사절, 부사구 이런 것들은. 답을 못 고르겠으면 적어도 뭐 다음에 뭐네? 요런 구성은 잡을 수 있지 않나? 한 개라도, 한 세트라도. 골라봐. 체크해봐. 답은 아닌데 왜 틀렸는지 보자.
다시. 원래 순서가 좀 어렵다. 삽입은 더 어렵다. 한별아 골랐어? 카이야 다시 풀어봐. 지수야 골랐어? 골랐어? 아니? 다시 풀어봐. 코카콜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너 쓰레기 꼭 버리고 가야 된다. 내가 봤다 지금. 저거 손예지 거. 송혜린 거네? 송혜린 거. 다시. 왜 이걸 다 고르지? 지금 빨리 갔다 와. 왜 그건지 단서를 찾아. 빨리 갔다 와, 빨리. 이건 뭐야? 인공 눈물? 이거 그 박하 느낌 있는 거야? 몇 번? 몇 번?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맞아, 맞아, 맞아. 미안, 미안. 예린아, 이거 맞아. 얘들아, 잠깐만. 다시 골라봐. 내가 잘못 알려준 것 같아. 뭐야, 씨. 아니야. 아니야. 그거야. 아니야. 내가 5번 아닙니다. 조용. 5번 아니라 했잖아. 다시 풀어야지, 지수야. 1번, 1분 더 드릴 테니까 다시 풀어봐. 응? 그래. 빨리 갔다 와. 없어. 빨리 갔다 와. 빨리 갔다 와. 자, 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지. 순서에서. 수능에선 답이 된 적 없어요. 그럼 일단 너네는 B랑 C부터 가. 그럼 B부터 볼게. 자,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나오지. 그럼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의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의식한다는 거네.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이니까 얘들아 어떤 상황이야? 의식에 따른 상황이니까 얘도 노란색.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나와? 문화가 나오네? 문화적인 생각을 사용하더라. 이때 as는 뭐뭐처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도구를 꺼내서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쵸? 변명을 할 때도 그런데 생각을 해서 이 문화에는 어떤 변명을 해야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는 거지. 초록색 형광펜으로 아니면 밑줄 치세요. 형광펜 다른 적 없으면. 초록색 아니어도 돼. 그냥 색깔이 다르면 돼. 이렇게 형광펜 쳐놔보세요. 초록색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B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의식한다. 그쵸? 의식을 하는데
자, 의식을 해가지고 문화적인 아이디어 사용한다. 뭐처럼? 도구 사용처럼. 그 다음에 B인지 C인지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를 먼저 보면 우리는 문화적인 개념을 선택한대. 무슨 색이야? 문화 나왔으니까. 파란색. 우리는 문화적인 개념을 선택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문화를 선택한다. 사용한다. 우리도 똑같잖아. 뒤에도 똑같다, 얘들아. 봐봐. 우리가 어떤 스크류 드라이버를 고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용 대신에 선택이란 단어가 된 거고 특정한 도구의 구체적인 예시가 스크류 드라이버잖아.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들아 쌤이 뭐라고 했어? 대문자 이런 거 뭐야? 이 이름이잖아. 이름은 주제야 예시야? 예시잖아. 이름 예시. 그러면 이 C는 무슨 문단이랑 구조가 똑같아? A, B, C 중에. B랑 똑같으니까 B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아니야? 구체적 진술 예시. 그러면 B가 먼저 나와야 돼? C가 먼저 나와야 돼? 일단. B가 먼저 나와야 돼. B 다음에 C인 건 무조건 제대로 된 거지. 그러면 B 다음에 C가 아닌 거 5번 탈락. 얘도 탈락, 얘도 탈락. 그럼 BAC인가, BCA인가를 보면 돼. 그쵸? 그럼 얘들아, 자, B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니까 우리는 유추할 수도 있어. 의식하는 거야, 무의식이야? 얘도 의식이겠다. 이건 유추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A로 가볼게요. 자, A에 가자마자 however 나오면서 less aware이야. 무슨 색이야? 회색. 인지하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less aware. 또 있다. without 반드시 인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without이 부정이잖아. 그쵸? without being aware니까 인지하지 못한다 이거잖아. 그럼 A에서 맥락은 however 나오면서 의식하지 못한다. 무의식이다. 그럼 무의식으로 아예 바뀔 거면 얘 끝날 때 역접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러니까 C가 어떻게 돼야 돼? B, C, A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하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더 하면 돼. 아 완전 지금 목표치를 다 못했는데 문법 다 못했는데 문법 숙제 내줘야겠다. 문법 숙제. 문법 숙제. 아니. 자 19쪽. 19쪽. 자 주어진 문장은 제가 해석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주어진 문장 A, B, C. 자, 일단 A, B, C를 먼저 보자, 얘들아. A의 연결사 뭐 이런 거 있나? 첫 문장에? 없어. 뭐 굳이 찾자면 then, 그 다음 이런 내용이잖아. 그쵸? 근데 일단 딱히 뭔가 눈에 띄는 건 없어요. B는 어때? 있어, 없어? 없어. C는 어때? 없어. 어떡해. 다 내용으로 해석해라. 그치? 목표를 잡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 해석해 드릴게요. 자, 두 개의 이 물의 뭐라 해야 되지? 물의 몸이니까 그 물의 부피라고 해야 되나? 저 문과라 잘 모르거든요. 그 물의 높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두 개의 물의 높이가 다른 수위래. 그러니까 물 높이가 다른 거야. 이해돼? 한쪽은 물이 높고 한쪽은 물이 낮은 거야. 자, 요럴 때 운하를 세우는 거야.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수위의 지역에 다리를 약간 통로를 만드는 거지. 배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그렇게 세우려면은 뭐를 제공한다?
굉장히 복잡한 공학적인 문제가 생긴대.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수위가 다른 두 곳에 운하를 건설할 때 공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럼 문제점 제시했어.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가겠어?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풀어보세요. 이제 풀었어? 손가락으로 말해봐. 아, 지율이 봤다. 10번은 없는데, 은별아. 맞아, 맞아. 모르지? 이거 딱 하고 집에 가면 되겠다. 40분에 풀이할게요. 조용. 40분에 풀이할게요. 지수야. 이제 안 되겠다. 아니, 지수, 니 지금 의사한테 말한 거 봤는데. 시끄러. 시끄러. 애들 문제 풀잖아. 조용. 지정 자석제 한다. 1강의실도. 지정 자석제 한다고. 떠들지 말라고. 시끄러. 문제 풀어라. 문제 풀어라. 앞에 있는 문제 풀어. 18번부터. 어차피 풀어야 된다. 18번부터 풀어. 자, 해볼게요. 자, 일단 B를 먼저 봐야겠지. vessel 하면 선박이야. 배야, 배. 자, 배가 상류로 올라간대. 배가 상류로 올라갈 때
위쪽에 문이 닫혀 있대. 그러면 배가 상류로 갈 때 위쪽 문 클로즈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문이 그 다음에 닫힌대. 위쪽 문 닫히고 얘가 1번 단계, 2번 단계 아래 문 클로즈가 되고 그리고 3번 단계 물이 점점 더 많은 물이 펌프 유입되는 거야. 물이 유입된다. 그럼 물이 유입되니까 수위가 올라가는 거지. 그 수위가 올라간다. 뭐만큼? 그 위쪽에 물 수역의 그런 수준만큼 수위가 올라가더라. 요 정도가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는 어차피 아니니까 C로 보면 돼. 자, C, make up for가 보완하다, 보충하다 이런 뜻이에요. 보완하다, 보충하다. 그런 물의 그런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학자들이 한 가지를 뭔가 지었다, 만들었다. 그쵸? 또는 한 개 또는 여러 개 이제 계단을 만든 거야. 그 계단이 뭐라고 불려? 로크라고 불리는 거야. 그 로크의 역할이 뭐야? 배나 보트를 위나 아래로 올려보내는 거야. 두 개 레벨을 간에. 그러면 C에서 공학자들이 수위를 맞추기 위해 로크를 설치했더라. 그쵸? 로크의 역할이 뭐야? 위 또는 아래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주어진 문장의 흐름에 맞는 게 C야, B야?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이런 거 했다. 그래서 얘 목적이 뭐야? 위나 아래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기 위로 이동하는 거 먼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C가 고정이야. 자, C 할당. 그러면 이제 C, A, B인지 C, B, A인지를 보면 되잖아. 그쵸? A를 먼저 볼게요. 자, then 그리고 나서 그 위쪽 문이 열리고 배가 통과한대. 그러면 A에서는 then 나오고 배가 통과. 위쪽으로 배 통과. 자, 패시지가 통로라는 뜻이 있어요. 아래쪽으로 가는 통로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 the opposite way, 정반대 방식으로 작용한대. 그럼 얘들아, 위쪽으로 가는 게 먼저 나오고 설명 쭉 다 하고 아래쪽으로 갈 때는 그거에 반대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류로 가는 거잖아. 여기서 시작점이 뭐야? 이런 결과가 다 있고 나서 배가 위쪽에 문이 열려서 위쪽으로 통과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반대로 위쪽 배 통과한 다음에 반대도 그렇다 이런 내용이네. 여기서 말하는 반대는 배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야 돼? C, B, A가 돼야 되는 거죠. 아직 안 끝났어. 내용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말인지 모른다 이거 지금. 자, 물의 수위가 다 적었지 이거. 자, 물의 수위가 이렇게 달라요. 여기는 위쪽이고 여기는 너네 안 적어도 돼. 설명만 이해하면 돼. 여기는 위쪽이고 여기는 아래쪽이지. 여기가 낮으니까. 그쵸? 자, 배가 상류로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배가 이제 진입했어 여기. 그럼 여기 문을 닫는 거야. 그쵸? 문을 닫고 여기 펌프가 있거든. 물을 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기랑 물이 맞춰져. 그럼 문 열리고 얘가 통과해. 그럼 아래쪽으로 갈 때는 여기서 와서 가둔 다음에 문 닫고 물 어떻게 해야 돼? 빼야지. 그쵸? 물 빼고 이렇게 이동. 이해되세요? 요 과정이에요. 자, 일찍 꺼내봐. 안 받았다고? 빨리 갖고 와. 일지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도록. 지민아, 지금 써라. 틈틈이 써라. 애들 갖고 있도록.
미치겠네, 진짜로. 일찍 학원에 두고 다녀야 돼, 얘들아, 일찍. 알겠나? 일찍 집에 절대 들고 가지 마. 절대. 절대. 팀장님 극대노 하시니까. 일찍 절대 들고 가지 마. 자, 일지에다가 오늘 한 거에 적으세요. 오늘 학습 기록. 오늘 학습 기록에 영역, 독해 영역이다. 독해 영역에, 아니, 밑에. 오늘 학습 기록 있지? 예린아 찾았어? 그거야. 거기에다가. 자, 오늘 독해 뭐 했노? 흐름 했지? 흐름 순서. 자기 성취도 동그라미. 다 틀려놓고. 이해했으면 뭐 완벽한 거. 자, 흐름 순서라고 쓰시고. 자, 오늘 단어랑 다 쓰세요. 오늘 학습한 거 일찍 다 써야 돼. 불시에 검색도 꼼꼼하지 않으면 집중 관리 들어간다. 오늘 해야 되는 거 단어 있었지? 단어 있었고 숙제 오답했는지 안 했는지. 그 숙제 오답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적어야 돼. 뭐 어법인지 독해인지 그거. 네 숙제 내가 뭐 내줬어, 은별아? 단어밖에 없었어? 그래? 그러면 넌 단어만 하면 돼. 숙제 있었던 사람은 미행 그것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숙제 우측 하단에 내려가 봐. 우측 하단에 오늘 숙제 있지? 영역에 독해 쓰시고요. 영역에 독해 쓰시고. 잠깐만. 아니, 독해 취소할게. 제가 아니 그 해야 될 애들이 찾고 있어. 제가 이름 부르는 아이 제외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쓸게요. 어법이라고 쓰고 아니. 미안. 어법 영역에 쓰고 제5형식 인강 듣기. 자, 제가 이름 부르는 애들은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예지 빼고, 지율이 빼고, 은별이 빼고, 은서 빼고. 제5형식 인강 듣기 쓰세요. 제가 이름 부른 4명 빼고. 아니, 지수 알아? 지수야, 그러면 내 질문 대답해봐. 자,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자리 올 수 있는 동사의 형태는? 들어야겠지? 들어야겠지? 자, 다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짐 정리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프린트 드릴게요.